요즘 저는 전기 스쿠터를 타고 배달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배달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직접 배달을 해보면서 느낀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 배달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전기 스쿠터로 해도 괜찮은지, 하루에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어떤 시간에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준비물은 뭐가 필요한지, 처음에는 뭐부터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제가 실제로 배달하면서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초보자 입장에서 하나씩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제일 궁금한 건 이거겠죠. 그래서 배달하면 얼마 버는데, 배달 수익은 사실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시간대마다 다르고 날씨나 요일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2시간을 일해도 어떤 날은 계속 콜이 들어오는데 어떤 날은 한참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일명 콜사라고 하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배달하면 시급 2만원 번다, 이런 이야기만 보고 시작하시면 실제로 해봤을 때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나와서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급 2만원씩 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배달의 가장 큰 장점은 일하고 싶은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두 시간만 하고 싶으면 한두 시간 하고 들어오면 되고, 주말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나와서 해도 됩니다. 저도 밤늦게 새벽에 배달을 할 때도 있고요. 직장인 분들이 퇴근하고 2-3시간 정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단점도 확실합니다. 콜이 없으면 기다려야 하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로에서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전기 스쿠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기름값이 들지 않는다는 점은 굉장히 장점입니다. 요즘같이 고유가 시대에 정말 좋은데요. 대신 배터리 잔량을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럼 처음 시작하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배달 플랫폼 가입하고 안내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입만 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사용하는 이동수단에 맞는 필요한 교육 같은 부분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은 나는 사고 안 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배달은 하루에도 몇 시간씩 도로를 돌아다니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운전할 때보다 사고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달을 시작할 때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음식을 넣을 수 있는 배달통입니다. 전기 스쿠터라면 뒤쪽에 탑박스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편합니다. 음식이 움직이지 않도록 안쪽을 잘 정리해 두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거치대도 필수입니다. 배달하는 동안 계속 지도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조 배터리도 하나 준비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배달 앱하고 내비게이션을 계속 켜놓으면 생각보다 휴대폰 배터리가 정말 빨리 줄어듭니다. 그리고 전기 스쿠터를 이용한다면 휴대폰 배터리뿐 아니라 스쿠터 배터리도 꼭 확인해야겠죠. 이제 준비가 됐으면 실제로 배달을 시작하면 됩니다. 배달 앱을 켜고 운행을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주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콜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받는 겁니다. 처음에는 금액만 보지 마시고 픽업 위치와 배달 위치를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지역으로 너무 멀리 가는 콜인지, 배달 완료를 했을 때 주변에 음식점이 거의 없는 곳으로 가는 건 아닌지, 거리 대비 금액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콜을 기다리는데 10분, 20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계속 같은 자리에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에 음식점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조금 이동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달을 해보시면 어느 순간 이쪽에서 콜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하는 지역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곳을 흔히 배달 기사들이 대기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보 때는 무작정 돌아다니는 것보다 이런 장소를 하나씩 알아두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콜을 받았다면 이제 음식점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급하게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 배달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급해집니다. 음식점에서도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 고객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속도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몇 분 빨리 가겠다고 위험하게 운전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큰 신호에서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신호 지키고 차량 확인하면서 안전히 천천히 가세요. 음식점에 도착하면 주문 번호를 확인하고 음식을 받아서 배달통에 넣습니다. 이때 음식이 기울어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특히 국물 음식이나 음료가 있는 주문은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배달통 안에서 음식이 계속 움직이면 도착했을 때 국물이 새거나 음료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번 발생하면 초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빨리 많이 하는 것보다 한 건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배달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배달은 다른 장소에 갖다 놓는 배달을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 고객도 굉장히 불쾌하고 화내고 쿠팡도 당황스럽고, 여러분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멘탈이 깨져 있었거든요. 음식을 받았다면 이제 고객 주소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고객 요청 사항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문 앞에 놓아주세요. 벨 눌러주세요. 벨 누르지 말아주세요. 직접 받을게요. 이런 요청 사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집을 어떻게 찾아오는지 메모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면 동과 호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비슷하게 생긴 건물이 여러 개 있는 곳에서는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밤에는 건물 번호가 잘 안 보이는 곳도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문 앞 배달이라면 음식을 요청한 위치에 놓고 사진을 찍은 다음 배달 완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건이 끝납니다. 처음 한두 건은 정신 없을 수 있는데 몇 건 해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픽업하고 주소 확인하고 배달하고 완료. 결국 계속 이 과정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초보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처음부터 건수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한 건씩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 하는 분들은 주문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바꿔서 전달하거나 주소를 잘못 찾아가면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며칠 정도는 오늘 몇 건 해야지 이것보다는 오늘은 실수 없이 해보자.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달에서 정말 중요한 게 시간대입니다. 아무 시간이나 나간다고 계속 주문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은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점심은 보통 11시부터 1시, 2시 정도, 저녁은 5시에서 8시 정도를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밤늦게 야식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업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하루 종일 나가 있는 것보다 주문이 몰리는 시간에 맞춰서 2-3시간 집중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배달을 며칠 하다 보면 조금씩 욕심이 생기는데요. 한 건만 더 하면 얼마, 몇 건을 채우면 추가 금액, 오늘 단가가 좋으니까 조금만 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한 건 더 하려고 급하게 운전하고 신호가 바뀌려고 하는데 무리해서 지나가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이려고 위험하게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 사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 몇 건 더해서 버는 돈보다 사고 한 번 나는 게 훨씬 큰 손해입니다. 특히 전기 스쿠터나 오토바이처럼 몸이 밖으로 노출된 이동수단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직접 배달을 해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이 배달하고 계십니다.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 끝나고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전거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기 자전거나 전기 스쿠터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진입 장벽이 낮고 필요할 때 바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배달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배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예전처럼 무조건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영상을 만들면서 배달하면 무조건 돈 많이 법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직접 해보니까 얼마를 벌었는지, 몇 시간 일했는지, 몇 건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 배달하면서 여러 지역과 여러 시간대를 직접 돌아볼 생각입니다. 점심에는 어느 정도 벌 수 있는지, 저녁에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주말과 평일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전기 스쿠터로 하루 몇 시간 정도 배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해보고 하나씩 영상으로 남겨보겠습니다. 배달을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짧게 한번 해보세요. 한두 시간 정도 직접 해보면 아, 이게 나하고 맞는 일이구나, 혹은 나는 이건 못하겠다, 어느 정도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전기 스쿠터로 배달을 시작하면서 처음 배달하시는 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제가 직접 배달하면서 오늘 몇 건을 했는지, 몇 시간 동안 했는지, 실제 수익은 얼마인지, 어떤 지역에서 콜이 잘 들어오는지, 그리고 초보 때 제가 했던 실수나 배달하면서 알게 된 팁들도 하나씩 공유해 보겠습니다. 또 전기 스쿠터나 전기 자전거를 직접 타고 장단점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전기 스쿠터와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채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